반갑습니다. 전자기학 이제는 좀 많이 깊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단원이 달라져서 전개의 에너지 및 전위의 단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이제 전개 내에서 점 전하를 이동시킬 때 에너지가 어떻게 드는가를 이제 공부하게 되겠는데, 지금까지 계속 전기장의 색이나 뭐 전속 밀도나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다가 갑자기 뭐 일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다르다 생각을 하겠는데, 왜 이런 걸 하게 됐는지 좀 뒷 배경을 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챕터 4 전개의 에너지 및 전위.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전개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전개를 통틀이면 이제 전속 밀도나 전개의 색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는 구해지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뭔가를 구하기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 대칭성이 있는가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대칭성이 있으면 가우스 법칙을 쓰면 아주 좋죠. 뭐 대칭성이 있을 때 쿨롱의 법칙을 써서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쿨롱의 법칙보다는 가우스 법칙이 쉬우니까 대칭성이 있을 때. 그래서 가우스 법칙으로 이제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구해 봤었는데, 대칭성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쿨롱의 법칙으로 푸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쿨롱의 법칙으로 이 전기장을 구하는 게 대칭성이 특히 없을 때는 이게 아주 험난한 길입니다. 가시밭길이죠. 아주 어려운데, 이것을 뭔가 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샥 잘 구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겠는가 하는 길을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이 단원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이제 해보게 된 겁니다. 배경이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함수가 있어 가지고 그 함수를 뭐 간단한 미분을 몇 번 한다거나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전기장 뭐 또는 전속 밀도를 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것을 뭐 미분을 하는 이런 형태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이런 게 뭐 없겠는가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어떤 스칼라 함수를 이용해서 전개를, 뭐 스칼라 함수를 예를 들어서 뭐 파이다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이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물리 특히 역학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뭐 가속도가 뜨고 속도가 뜨고 막 그랬는데 막 복잡한 상황이 돼 가지고 나중에 뭘 구하라고 하니까 막 계산이 너무 복잡해질 때가 있죠. 가속도 구했는데 가속도에 뭐 시간을 적분하면 속도가 되는데 시간은 또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 복잡한 문제를 풀 때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뭐 이걸 쓰면 간단하게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와 유사하게 이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접근을 해보자 하는 게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얘는 하다가 생각나면 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힘이 이거 나중에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일이 나오는데 이런 물리에서 이런 W로 표시하죠. 힘은 이렇게, 우리 이제 전자기학에서는 이게 면적이지만 물리에서는 이게 힘, 이제 S는 디스플레이스먼트죠.
변이죠. 이제 힘과 변이가 있는데 위치 따라 힘이 바뀌고 방향도 막 다르고 할 때 가장 이게 이제 범용적인 식이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이제 A점에서 B점까지 이렇게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 가는 곳마다 힘이 임의로 이렇게 좀 항상 이렇게 콘스탄트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렇고 뭐 여기서는 또 이렇고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그러면 이때 1이라는 것은 이 조각조각의 1을 다 합친 걸로 구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1은 조각조각의 1을 합치면 된다. 조각조각의 1은 예를 들면 요 점에서 조금 가는 1은 요 점에서의 힘에다가 조금 가는 변이를 도트 프로덕트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집어넣으면 뭐 이게 이제 변수는 빼버리면 이런 식으로 A에서 B로 가는 일이다. 이게 이제 물리에서 배운 일이었죠. 이것이 이제 이게 학교에서 배울 때 일은 여러 가지 공식으로 배웠는데 가장 범용적인 게 이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간략화된다는 거죠.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이거죠. 힘의 크기도 같고, 그러니까 방향도 같고 힘이 일정할 때, 뭐 예를 들면 5N의 힘으로 일정한 힘을 계속 줘가지고 뭐 이게 3m를 갔다. 한 일이 얼마인가? 방향도 같고 이게 콘스탄트 상수니까 그냥 5 곱하기 3은 15줄 일을 했다.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이건 조금 발전된 거죠. 힘을 주는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힘은 이쪽으로 줬는데 가기는 이쪽으로 갔다. 사이각이 세타다. 이때 일은 얼마인가? 이때는 이제 벡터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죠. 이제 이 힘은 움직여 가더라도 계속 일정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트 프로덕트 할 때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방향은 같은데 힘의 크기가 바뀔 경우,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힘을 이쪽으로 가하는데 힘이 어떤 이 위치의 이걸 x라고 그러면 x의 함수로 나타날 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용수철이 이렇게 있을 때 용수철을 이렇게 민다. 그러면 용수철을 밀 때는 이렇게 밀 때 용수철이 줄어들 때마다 힘이 달라지죠. 이럴 경우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되죠. 적분을 해야죠. 그냥 이거 곱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 F가 KX다. 여기다가 KX를 X로 적분을 하니까 K 빠져나오고 이게 2분의 1 X제곱. 이렇게 해서 뭐 용수철에 힘을 줘서 이렇게 줄어들 때 용수철이 가지는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이다. 뭐 이런 공식이 나왔던 게, 힘이 계속 바뀔 때는 적분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죠. 힘의 방향도 바뀌고 위치 따라 크기도 바뀌고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다 따로 할 필요 없이 이것만 하나만 알아두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간략화되는 거죠. 물리 시간 아니니까 이 정도 하고 중력에 대한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중력에 대한 일을 알아보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전자기학에서 전화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서 일을 할 건데 중력하고 아주 유사한 상황이거든요. 질량이 m인 물체가 어떤 지표 기준으로부터 h1인 높이에 있는데, 얘를 중력을 이기면서 이렇게 F라는 게 얘를 끌고 올라가는 힘이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서 H2까지 올라갔다. 그 높이 차이는 H다. 이럴 경우 한 일이 얼마인가? 일의 정의에 따라 지금 같은 경우는
힘이 일정하고 간 거리도 뭐 간 거리와 방향이 같고 힘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힘의 방향이 어디냐 하면 크기와 방향을 보면 이게 중력의 크기가 mg니까 크기는 mg고 방향은 y 방향이다. 이쪽 y 방향. 예. 그 다음에 변위는 크기가 h고 방향은 y 방향이다. 그렇게 해서 위치 에너지죠, 이게.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mgh다. 이게 익히 알고 있는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좀 막 파리가 날아간 것처럼 복잡하게 간 건데, 여기 이것도 중력장에서, 그러니까 중력이 다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M이라는 물체를 이렇게 막 움직여 갔을 때 한 E이 얼마인가. 여기 좀 잘못된 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 물체를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작용한 힘은 중력을 이기면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한 일은 힘에다가 간 거리를 곱한 거죠. 그래서 힘은 여기 가한 힘은 중력을 이기면서 y 방향으로 가한 힘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것들은 각 위치마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겠죠. 지금 상황 같으면 아주 복잡하게 이제 계산이 되겠죠.